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3월 1일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인데 요즘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일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연휴 동안에 있었던 흐름, 그리고 시장 특징, 그다음에 섹터, 현재 시장 자체가 주가의 변동폭 부분들이 끝나는데 선반영이 됐다 할까, 아니면 여기에서 반전 포인트 부분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 되기 전에 현재까지 시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방향성 부분에서 특이사항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 정도 되면 1차가 하원에서 코멘트를 했고, 이제 2차가 상원에서 이제 진행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누군가가 수장이 됐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뷰와 그 다음에 수장이 됐을 때 가지는 뷰 100%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그 수장이 맞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앨런 연준의장 부분들은, 앨런 연준의장은 사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연임을 하고 싶었는데 파월을 지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파월도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고 어떤 실전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런 급격한 변화 폭구분들은 처음부터 지명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 GM도 지금 그런 사태에서 그런 상황이죠. 해외에 있는 자산 부분들을 본국으로 환원시켰어요. 어드밴티지를 더 주고 있죠. 세제 감면 부분들 줬고, 애플에게도 해외에 쌓여있는 돈을 국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 특히 유형자산, 현금, 자산 쪽을 해외에서 다시 본국으로 송금했을 때, 가지고 들어왔을 때 송환세도 대폭적으로 낮춰주면서 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부분들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런 와중에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높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1차 부분 코멘트 할 때 질의응답, 처음에 연준 보고서 이번 주 초반에 나왔었죠. 연준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부라든지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1년 계획표 부분들을 세워놓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날 경우에 수정은 되지만 대부분 이 연준 보고서라든지 1년, 향후 1년 동안의 어떤 플랜에 따라서 진행하는 어떻게 기본 정책분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2월달에서 3월달 넘어가는 연애 초창기,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날 가능성 자체는 일단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를 잠깐 코멘트를 하니까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죠. 어제 다우지수도 1%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는 작년 7월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상에서 거의 지금 거의 100%예요. 다 맞았죠. 지난번에 상승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89선에서 89선에서 다시 받는 강세 포인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단기 고점 부분도 말씀드릴 때 94 정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91선에서 94 정도, 그리고 지금 다시 80대 87선까지 88.23이 거의 최저점이었으니까 오버슈팅 한 87 정도에서 89에서 이번에 달러 강세 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달러 맞힐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은 달러의 방향이라도 유로화 방향 부분들을 예상대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단계 자체가 아주 상상 클래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5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달러는 조금 더 열려 있어요. 약세로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계속 예전처럼 뭐 95, 100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냥 최근에 워낙 낙폭분들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이 좀 시끄럽죠. 유럽이 좀 시끄럽기 때문에 유럽 뭐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설명을 좀 들었던 것처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독일의 3인당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유럽을 조금 흔들 수 있는 변동성이 요건 부분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체크만 해두자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뭐 컨센서스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정확한 방향까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상황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그때 판단해서 거기에 시장과 연관되는 흐름 부분 어떤 쪽에 또 강세 부분이 있을지 그건 그때 맞춰서 움직이면 됩니다. 미리 우리가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89선에서 얘기되는데 벌써 지금 90.55까지 올라왔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냐면 자, 파월의 연준 의장 자체가 한마디 해가지고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고 우리나라는 또 다음 주가 지금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5일 정도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장 3개월마다 돌아오는 그 다이내믹한 장세인데 그 다이내믹한 장세를 외국인이 가만둘 리는 없겠죠.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별도 모멘텀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글로벌보다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실 부분이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질의응답으로 인해서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우지수가 1%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외로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은 만약에 미국 국채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특히 근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품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이 방향의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 부분들이 상승됐다 하락됐다 그 하나의 중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파월의 연준 의장 코멘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서 이번에 고점 2.95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9% 후반 정도 올라가고 정말 오버슈팅이 나오면 3 정도 한번 터치를 하면 거기에서 기운 자체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렸죠. 그래서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연준이 연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올해 4번 금리 인상하겠다고 코멘트를 했어요. 정작 그 해는 상반기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했어요. 결국은 2번밖에 겨우 말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엄포를 해놨던 4번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겨우 한 번 더 했어요.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속도 자체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파월의 연준 의장의 코멘트 2차로 이제 D-Day가 상원에서 코멘트를 하긴 합니다만은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오히려 지금 꺾였어요. 어제 다우지수는 조정 부분이 나왔는데 다우지수는 1% 조정이 나왔는데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올라가야지 정상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더 커진다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시점 부분에서 그리고 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인대가 이번 주부터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죠. 시진핑 멋집니다. 우리나라 어제도 이제 저가 다른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정권까지 안정화 수단 부분들에서 물론 그게 안정화됐을 때 뭐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병폐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 지점이 생기면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자체가 글로벌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술력 부분에서 상위 클래스까지 올라가는 거 명확하게 결정이 됐고 정치권도 그 외에 장가지들을 이미 다 쳤고 거기에 누가 반발을 못해요. 우리나라하고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국에 가는 길하고 미국에 가는 길 자체가 너무 지금 포석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돈 유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누가 먼저 투자해서 누가 그 산업군에서 지배권을 가져가느냐가 다음 산업군의 헤게모니 부분들을 상당 부분 잡아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가려고 하면 태클 보고 나가려고 태클 하면서 정치적인 이념 그거에 올가매여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상하이 지수는 미국 경제 지표 불구하고 지금 한 0.3% 반등이 나왔어요. 다우지수는 1% 정도 하락이 나와서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다우지수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올라간 폭이 많아요. 조금 여기서 뭡니까? 이제까지 가동력 부분들 열을 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파동 부분들 나와도 크게 무리수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 국채는 흐름상으로는 보면 지난번에 2.95 정도 이거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거 꺾이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 부분들이 살짝 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 살짝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상이고 우리가 이제 볼 때 기술적 분석 참고를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의 그 다음에 연준 투자 보고서, 그 다음에 국채, 그 다음에 원자재 뭐 이런 거 다 같이 보면 방향 자체는 시장의 모든 포커스 부분들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이벤트들의 어떤 방향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게 아니더라도 다음 주 선물 option 동시 만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장세이죠. 그런데 이제 파생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 쪽에 좀 더 포지션 부분들을 더 많이 해놨어요. 하방 쪽에 포지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내일 정도 한번 다시 한번 그 현재 외국인들 포지션, 개인들의 포지션 이제 선물 option 동시 만기가 되면 그게 실시간 데이터 부분이 계속 바뀌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명확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 포지션은 어디 쪽에 방향성 부분들 포커스를 하고 있다. 중국 개인들은 어디 쪽에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들의 포지션 부분들이 이긴 적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의외로 다 거기서 승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조금 더 하방 쪽에 포지션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 부분들을 올리면서 아마 다음 주 그 지수상의 타겟 부분들은 설정을 좀 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 뭐 파월이라든지 FOMC까지 시간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러면 종목군 자체가 출렁거리는 부분, 우리가 항상 가장 최악의 조건 부분을 생각한다면 출렁거리 나온다. 그러면 다우지수가 어째 하락 부분이 나왔고 이번에 시장에 가시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시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출렁거림을 만든 하나의 중심축 역할 부분들을 했는데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정작 문제를 만들었던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뭡니까 자리를 하방 경직 부분들을 만들고 다시 상승해서 조정 파동 부분들로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를 발생시켰던 문제를 유발했던 문제가 그 포커스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뭘 생각할까요?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좀 되고 있고 예전에 강도가 10이었다면 그 강도가 10에서 5에서 7로 이렇게 7로 5로 점점 감소되고 있다. 작년 3, 4분기 실적 발표 부분이 나올 때 4, 3분기 실적 발표 부분이 나올 때 제가 삼성전자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죠. 사드도 역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에서 시장에서 기대치 부분들이 계속 크는데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꺾일 가능성, 만약에 시장 기대치가 100인데 그 종목을 움직이면 이미 선반영 부분 끝났다는 얘기 드렸고 사드는 반대로 시장에서는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여야가 시끄럽고만 하지만 이 마이너스 되는 요건 자체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 됐기 때문에 플러스 요건 부분을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그래요. 미국 국채가 2월달에 또 변동폭을 만드는 매개체 역할 부분, 금리 인상 속도가 매개체 역할 부분을 했다면 첫 번째, 2016년도 연준이 4번 금리 인상 한다고 했고 용도3위로 그에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쫙 12월 때 한 번 딱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랬던 케이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국채도 시장이 이런 파월 연준 의장 부분들 얘기로 보면 더 포커스가 돼가지고 또 확대가 돼야 되는데 정작 문제의 미국 국채는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꺾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오케이. 조금 변화의 조짐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 포커스 부분도 보고 이제 만약에 변동폭이 나올 때 이왕이면 명확하게 100% 어느 딱 2000개 종목에서 하나를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어느 종목군이
하락의 변동폭이 나올 때 아니면 장중의 변동폭이 나올 때 잘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움직임 일반 개별 종목군과 다른 움직임 부분들을 보이는지 이걸 우리가 포커스 좀 하면 되겠죠. 그걸 찾는 장세가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선물오심 동시 만기 때까지 시장을 예리하게 보면서 찾아내는 장세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3월 1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에 미리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움직이신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하신 분들은 저는 박수 쳐드리고 정말 우대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예전에 공지를 해줬던 것처럼 그 문자하고 톡, 그 다음 메일 주신 분들에게 저는 어드밴티지 분명히 좀 드릴 거예요. 왜?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남들과 따로 갈 때는 항상 외로워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혼자 어떤 투자라는 부분들은 혼자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남들과 다른 시각과 남들과 다른 포지션 부분을 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어드밴티지를 좀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자하고 톡, 메일 주신 분들에게 1차적으로 사전 공지하고 1차 이벤트 공지 부분들 보내드렸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받으신 분들은 문자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신저 확인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시장 조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 또 2차 상원에서 그 다음에 외국 해외 시장에서 또 움직인 부분들이 나왔는지를 모닝 브리핑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까지 설정해드린 대로 시장과 별도로 움직이는 종목군이 뭐가 있을지 다음 파동 부분들 어떤 종목군이 주도주군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예리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월 1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